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농촌 태양광 사업에 3,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축산 어민에게 1%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장 자금이 부족한 농촌 주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1%대 저리 융자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지난 3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자금과 에너지 생산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농촌 태양광과 산업단지 태양광, 도심 태양광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5,61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농촌 태양광에는 3,205억 원이 지원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 규모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1.75%입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농축산어민 개인당 500kW까지 최대 300억 원의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 참여자 1인당 500kW까지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형, 영농형 태양광과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입니다. 농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축산어민이 본인 거주지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히 영농형은 농작물 재배와 겸하는 형태입니다. 산단 태양광 사업에는 총 1,500억 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은 농촌 태양광과 같지만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도 연료 전지, 태양열과 지열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도심 태양광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은 200억 원 규모로 올해 신규 추진됩니다. 주택과 상업, 교육시설 등 기존 건물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로 농촌에 이제 설치를 많이 하다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보급을 해보자 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민을 위한 주민 참여 자금도 370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최대 90% 대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에 접어들었지만 농가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에 일손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농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기업 등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벌이는 건데요. 올해 농활의 시작을 알린 일손 돕기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삼 20기로 두둑에 골을 파고 작은 종삼을 꽂아 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외발수레에 지주목을 가득 싣고 조심조심 균형을 잡아 옮깁니다. 키보다 큰 지주목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발걸음에서 잠옷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뙤약볕 아래서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농사일에 매진하는 이들은 인삼농가의 모자란 일손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찾아온 중앙그룹 임직원들입니다. 농협은 지난 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의 인삼농가를 찾아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열고 올해 농활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과 홍정도 중앙홀딩스 대표이사 등 중앙그룹 계열사 임직원 모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농협은 각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농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 중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스코,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KT,
코레일 관광개발 등이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올해도 일손 돕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 모집에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일반인 봉사활동 참여자가 18,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농협은 이들의 농작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식사와 농작업 도구 등을 후원하고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삼 두둑에 볏짚을 덮고 종삼 식재와 지주목 세우기 등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린 홍정도 대표는 지난해 일손돕기에 참여하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농촌 봉사활동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농촌을 자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농협도 기업, 단체,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손 돕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농촌, 농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농협의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일손 돕기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인력난에 빠진 농촌에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의 일손 돕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에서도 농지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공공기관 농지 투기 사태. 그 이후 지금까지 안일하게 관리되어 온 농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정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지를 취득할 경우 5년간 농업 경영 확인 증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농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만 농사를 짓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짜 농민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지 취득 시 5년간 농업 경영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매년 농업인 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을 증명토록 했습니다. 농지 투기에 온상이 되고 있는 농업법인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업법인의 기획 부동산을 방지하는 농어업 경영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2017년에서 2019년 기준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방지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기지로서의 농지의 가치를 되살리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 파악 실태 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지 면적 확보 기반을 마련토록 한 겁니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민단체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농지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농지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봄꽃들이 예년보다 빠르게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본격적인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농가들은 다가올 꽃샘 추위와 과수 화상병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데요. 방역당국은 노지 작물일수록 기온 변동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벚꽃의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24일. 192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개화 시기가 빨라진 건 평년보다 높은 평균 기온과 길어진 일조 시간 때문입니다.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봄 과수원 생태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과꽃 만개기는 지난해보다 5일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제품종 꽃 만개기는 경남 거창이 4월 10일로 제일 빠르고 충북 충주가 4월 17일, 전북 장수는 4월 18일로 그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배와 복숭아꽃 개화 시기도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10일, 중부 지역은 평년보다 4에서 5일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농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초중순에 꽃샘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큰 데다 꽃이 핀 상태로 추위가 덮치면 열매를 맺는 데 큰 타격을 입어섭니다. 이상 기온이 상당히 저희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렵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백꽃은 다 죽습니다. 최근 3년간 봄철 언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농촌진흥청은 저온에 강한 측화의 인공수분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꽃따기를 실시하기 전엔 사과꽃을 반으로 잘라 밑씨 고사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낙과 피해 예방을 위해 열매 속기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라진 개화 시기에 맞춰 과수화상병도 유의해야 합니다. 농진청은 물 주는 시기를 늦춰 꽃 피는 시기를 미루고 꽃가루를 옮기는 나비, 벌 등 곤충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특별 관리 지역에서는 등록된 약제를 3회에 걸쳐 방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꽃이 만개됐었을 때 추위가 닥쳐버리면은 꽃이 다 추워서 얼어버립니다. 꽃이 빨리 피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화상병 병원균의 그 활동이 더 빨라집니다. 발생률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노지에 있는 과수원은 기온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세살수와 방사팬을 적극 활용해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개화 기간엔 관수를 자제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정부가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후계농 1,8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생활안정자금부터 여러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명 더 확대해 1,800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원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511명이 지원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의 취업난과 농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으로 예비 청년 농업인들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1,800명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시도별 인원은 경북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농 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창업 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별로는 비농업계 졸업생이 농업계학교 졸업생보다 약 3배 많았으며 귀농인이 제촌 청년보다 약 2.5배 많았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농업 분야로 인력이 지속 유입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8년부터 선정자 비율을 봤을 때 귀농업계, 귀농자 선정 비율이 계속 증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농기반 마련 유형을 보면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 상속받은 청년보다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독립경영 1년차에서 3년차 583명에게는 4월부터 지급이 되며 창업 예정자 1,217명은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지속 유입되면서 먼저 농업 분야의 생산성 그리고 혁신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시에 또 농촌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교육 포털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품목은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등 3개 품목입니다.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모든 시군이 대상이며 마른 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최근 오대쌀을 이을 새로운 벼품종 철기 50을 자체 개발해 햅쌀용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철기 50은 오대벼 변이체와 중국 고품질 벼를 교잡한 품종으로 생육이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50은 5월 초에 이양하면 8월 말에 수확이 가능해 조기 재배 시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졌던 오대벼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올해 40헥타르에서 철기 50 250톤을 생산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농가 확대 보급을 위해 채종단지 조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관내 1,700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과수화상병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발화 단계에서 감염된 나무를 찾아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농장주가 궤양 증상이 있는 나무 5그루를 일부 절단해 읍면동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키트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과수원의 모든 나무는 매몰 처리됩니다. 경상남도는 5일부터 도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507개교 2만 1천여 명에게 신선과일을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총 12억 9천만 원을 들여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을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신선 편의 형태로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 1인당 1회 150g 정도씩 주 1, 2회, 연간 30회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교실 내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 어려우면 택배로 해당 가정에 공급하거나 등교일에 맞춰 하교할 때 과일 간식 꾸러미로 대체해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대표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인데요.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 블루베리의 영양에 대해서 김하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E 등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진한 파란빛을 띠는 블루베리는 씨 없이 통으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좋은 블루베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블루베리는 붉은색을 띠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고 하얀 가분이 고르게 묻어있는 블루베리를 고르시는 게 맛있는 블루베리를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도 좋습니다. 눈에도 좋고요. 애들 시력에 저는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블루베리에다가 요플레 섞어서 딸기하고 이렇게 토핑 얹어서 아침에 먹고 미숫가루에도 또 첨가해서 먹어요. 같이 갈아서. 블루베리는 각종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 노화 예방은 물론 대사증후군, 우울증 등 현대인이 걸리기 쉬운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없애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386mg으로 아사이베리나 포도보다도 높은데요.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로놉신의 재생을 촉진해 망막을 튼튼하게 하고 눈의 면역력을 높여 각종 안질환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블루베리를 세척할 때는 식초를 몇 방울 넣은 물에 5분 정도만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 과육이 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블루베리 더 상큼하게 먹는 방법 소개합니다. 물기를 뺀 블루베리에 설탕을 넣어 섞어준 뒤 설탕이 녹을 때까지 한두 시간가량 실온에 보관합니다.
한두 시간 후 블루베리에 물이 생기면 블루베리를 중불에 약 20분간 천천히 저어주며 졸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레몬즙 1큰술을 넣고 약불로 낮춰 5분에서 10분가량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요거트나 빵에 함께 얹어 먹으면 과육제 먹는 블루베리 콩포트가 완성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 장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E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독소 배출과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줘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효과가 식후 4시간 후에 나타나 24시간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해 가급적 10일 이내 먹는 것이 좋고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물기를 없앤 다음 냉동 보관하면 영양분 손실 없이 탱탱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